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8만 2,915명이 재외선거 5일차인 지난달 31일까지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의 SNS에 여러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야말로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며 4월 5일에서 6일 사전투표 날에도 행동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외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선거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못살겠다 심판하자의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은 오늘 긴급 입장문을 내고 현재 페루 검찰에서는 롤렉스 스캔들로 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김 여사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최소한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환 조사라도 시작하길 부탁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 독재 정권이야말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본인들의 치부는 감추고 정치적 정적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내고 이제는 디지털 캐비넷까지 동원하여 겁박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터 통신 역시 김 여사가 큰 선거를 앞두고 세간의 주목을 피하고 있다라는 망신스러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까요? 정말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창피한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아마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이번에 가장 높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망신스러움 때문에 대한 분노가 높은 투표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어제는 충남 서산태안구 지역구의 조한기와 성일종 후보자 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몇 달 전에 국힘당 성일종 후보가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언급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후보님,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발언을 하셨다가 그게 언론이 나서 많이 혼났죠. 아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3줄짜리 사과문 올리셨어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문제입니다. 애꿎은 대학생들만 성일종 후보님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일종 후보님께 2번이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친일 외교, 과연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실리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독도도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외교 정책에 관해서 후보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예를 잘못 들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미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기 후보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저는 조한기 후보님께서 막말하시고 천안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천안함 생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어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단합은 무엇인가 하고 이게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입니다. 또 김정일 서거가 그 뒤에 1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이 서거라고는 존칭어를까지 쓰면서 조문단을 가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30초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정북 탄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등방문 이또희름이 비판하는 게 우리 국민들 열등의식입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후보님 사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등방문 비판한 게 열등의식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과하시죠. 그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제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후보님, 이 이등방문 이또희름이 관련해서 이게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017년 페이스북에도 일본의 인재들 얘기하면서 비슷한 거 쓰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에 다른 장학금 수여식 장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이런 정도면 이거 실수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당한 역사를 물려줘야죠. 독일에서는 히틀러나 나치 찬양하면 처벌받습니다. 제가 역사 왜곡 처벌 방지법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성일종 의원님 이 문제 찬성하시죠? 저는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를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일몰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학재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이 예를 잘못 들었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이미 제가 정중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감언 이슬로도 핵오염수가 처리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 수탈의 원흉인 이등방문 이또희름이가 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태안은 애국충절의 고향입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신 옥파 이정일 선생, 그 다음에 우은 문양목 선생님, 그 다음에 초대 서산시장을 지내신 김기흥 선생님의 부친이신 김용환 선생님,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서산태안의 역사를 우리 후배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역사의 왜곡처벌법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